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10회, 10회 모의고사 실기 45문항. 아마도 이 문제집의 마지막 해설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또 중간에 사정으로 또 많이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퇴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쨌든 10회까지 오면서,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사실, 문제집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부족한 점도 있어요. 해설을 하다 보니까 집필할 때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오타도 조금 있고, 네, 또 이제 문항이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하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정리해서 또 다음 책이 또 다음 판을 인쇄할 때 조금 더 수정된 부분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늘 응원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해설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 노인의 적절한 영양 관리를 위한 절제의 식생활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포화지방 섭취는 1일 5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2번 75세 이상인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2100mg이다. 3번 첨가당 섭취 상한선은 1일 2000kcal 기준으로 50g이다. 4번 포화지방의 과량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킨다. 5번 커피는 첨가당 음료에서 제외되니 용량 제한이 없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거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도 2024년이 개편되면서 그 섭취 부분에서 조금 추가가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보긴 했어요. 근데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 다시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니까 정답을 맞추셨다면 감사할 일이고 정답이 아니고 틀리셨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되니까요. 자, 포화지방 섭취는 1일 8g 미만입니다. 너무 많아요, 50g. 네.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량은 2100mg이 아니라 1700mg입니다. 제 표준규제 라인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포화지방의 과량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가당 음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커피 믹스 한 장당 첨가당 11g이라고 표준규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용량을 제한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한다. 2번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한다. 3번 좋아하는 한 가지 반찬만 제공한다. 4번 혼자서 식사하게 한다. 5번 감칠맛 나는 짠 음식을 제공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가벼운 산보를 해주시면 좋죠? 네. 자,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한다. 요거는 식욕 증진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나머지는 그닥 증진을 시키는 가까운 내용이 아니고요. 네. 자, 우리가 증진을 할 때 요거 말고도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 왜냐면 이 답을 낼 수도 있고, 다른 답을 낼 수도 있고. 제가 문제집에 해설에 썼지만,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는 거. 요것도 식욕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랑 요거랑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2번 천천히 주입해서 탈수를 방지한다. 3번 주입 중 구토가 나타나면 잠시 중단 후 재시도 한다. 4번 영양주머니는 1일 1회 이상 씻는다. 5번 빠르게 주입해서 통증을 줄여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의식이 없다가 하더라도 듣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천천히 주입하게 되면 음식물이 경관에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도와주셔야 되고, 주입 중에 구토가 나타난다면 비위관을 빨리 잠근 후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영양주머니는 1일 이상이 아니라 매번 씻어 말려주셔야 되고 빠르게 주입하시게 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동하는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는 오른쪽에 놓는다. 2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3번 대상자 왼쪽에 휠체어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4번 휠체어에 걸터 앉은 후 이동한다. 5번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경우 호출기는 요양보호사가 들고 나온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비스듬히 30에서 45도 놔주시면 되죠. 오른쪽 편마비였으니까 왼쪽이 맞네요. 네, 이건 틀렸죠, 1번은요. 네. 자, 건강한 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손이 아니라 왼쪽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걸터 앉으시면 안 되죠. 깊숙이 앉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호출기는 대상자 옆에 두고 나오셔야지만 대상자가 눌러줄 수 있겠지요. 자, 40번.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는 차가운 물로 닦아 준비한다. 2번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을 조용히 한다. 3번 침상 머리를 낮추어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4번 섬유질 섭취를 적절히 해서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해준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침상 배설 돕기, 그러니까 침상에서 배설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설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의 내용인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해주셔야 되고요. 주변을 조용히 하기보다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이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또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는 침상무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주셔야 되고요.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 덮어준다. 순서 바뀌었죠? 무릎 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41번.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마비인 경우 건강한 쪽으로 이동변기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2번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은 경우 물티슈로 닦아준다. 5번 배설이 어려운 경우 찬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동 변기를 건강한 쪽 손으로 비스듬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주변을 조용히 해주기보다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배설시 나는 소리 잘 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동 변기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깨끗이 용변을 보신 후에 씻어주셔야 되겠죠. 네. 자, 대상자 손에 변이 묻었다면 물티슈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주셔야 되고요. 배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찬물이 아니죠. 따뜻한 물, 찬물로 끼얹어 주시면 앞에서 나왔었죠. 피부와 근육이 수축돼서 변이가 감소됩니다. 자, 42번 기저귀 사용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환기는 시키지 않는다. 2번 몇 번 실금한 경우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게 한다. 3번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교환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는 닦아 말려준다. 5번 둔부 주변에 상처가 생긴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는 닦아 말려준다. 네. 자, 우리 환기는 시켜주셔야 되겠죠. 기저귀 교체를 다 하시고 나셔서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환기는 필요한 거고요. 자,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저귀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기저귀를 자꾸 쓰시면 의존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기저귀는 교환 횟수가 뭐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게 없죠. 배변 배뇨 시간에 맞춰서 자주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둔부 주변에 상처가 생겼다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뭐 연고를 발라준다, 뭐 소독한다, 뭐 이런 거 다 안 맞습니다. 무조건 이상 유무는 보고한다로 끝나야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정답입니다. 자, 43번.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는 바닥에 닿게 둔다. 3번 보행 시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둔다. 4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5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워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배출구는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되죠. 예, 제자리에 잘 꽂아주셔야 되고요. 방광보다 낮게 두어서 역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 되고,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는 네, 두세 시간마다 양과 색깔을 확인하고 비워주시면 됩니다. 자, 44번. 칫솔질을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닦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1번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구강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3번 구강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4번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5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네, 정답은 1번인 거죠. 네, 칫솔질의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구강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고 칫솔질의 자극에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45번.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서 보관하는 이유는 1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2번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3번 구강 점막의 염증을 막기 위해, 4번 구강의 건조를 막기 위해, 5번 타액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네, 정답은 2번입니다. 8시간 이상 꼭 빼주는 것은 잇몸에 대한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46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2번 여성은 항문, 질, 요도 순서로 닦는다. 3번 남성은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도 잘 닦는다. 4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회음부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자, 회음부 닦는 순서가 요도, 질, 항문, 네, 화살표 방향이 완전 바뀌어 있지요. 자,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용 장갑은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음부에서 악취가 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행위도 용부선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47번.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세면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 귀, 턱, 입 순으로 닦아준다. 2번 이마는 코 쪽으로 내려 닦는다. 3번 한쪽 눈을 닦은 수건으로 다른 쪽 눈도 닦는다. 4번 기계로 귀 속 깊이 있는 기지도 제거한다. 5번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에 한 번 안경 닦는 천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입, 턱, 귀, 목. 순서 거꾸로 됐죠? 네, 이렇게. 그 다음 이마는 코 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머리 쪽으로 쓸어 올려주셔야 되고요. 다른 쪽 눈을 닦을 땐 다른 수건의 면을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낸다 표현만 맞습니다. 입구, 닦아낸다. 나머진 싹 다 오답인 거죠? 네. 자, 48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2번 눈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번 등이나 둔부 주변에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번 둔부 마사지는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몸 닦기는 음부부터 시작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등이나 둔부 주변에 녹청 생기기 쉬우니까 꼭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자, 장운동을 촉진하기에 배 마사지를 하실 때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셔야 되고요.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갑니다. 자, 둔부 마사지는 어떻게 할까요?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닦아줍니다. 음부는 맨 마지막에 닦아주시면 됩니다. 49번.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기 위해 대상자를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왼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 머리에 베개를 받쳐 안락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정답 찾아주세요.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CBT를 풀면은 좀 더 걸립니다. 종이로 푸실 때는 이렇게 순서를 써가면서 풀 수 있는데 CBT는 오로지 눈으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셔서 푸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3번이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상자의 이동하고자 하는 쪽, 왼쪽으로 이동하실 거니까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올려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어려운 문장은 다 뺐어요. 네, 요걸로 가는 거잖아요. 상반신과 하반신. 그래서 상반신을 이동할 때 손의 위치가 어디로 갔었나요? 하반신을 이동할 때 손의 위치가 어디로 갔었나요? 자, 이 위치도 중요한 거죠. 네, 우리 상반신을 이동할 때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반신을 이동하실 때 한 손은 허리, 나머지 다른 손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의 위치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상자 머리에 베개를 같이 안락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키포인트 내용들을 좀 빼고 만든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50번 이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해서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인 거죠. 일단은 왼쪽 편마비였으니까 대상자 왼쪽에 서 계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서 있는 건 일단 오답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서 보조라고 했어요. 대상자 옆에서 보조. 그러면 전부 다 옆에서 보조를 했는데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위치, 손의 위치. 네. 자, 이때 옆에서 보조할 때 대상자의 발에 요거 맞았고요. 발. 그러면 이제 손의 위치가 한 손은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 여기가 무릎이죠. 네, 그럼 무릎보다 위로 올라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퇴부를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둘 다 허리를 지지했을까 틀렸고,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림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무릎 밑으로 내려와 있죠. 대퇴부고요. 네, 그 제가 이거 그림 요청할 때 이렇게 헷갈리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다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다른 게 뭐지라고 고민하셨을 때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부, 나머지 한 손은 반대쪽 허리. 요 두 손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는 그림이 어떤 걸까요? 라는 걸 찾아주는 게 제가 이걸 만든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대퇴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열어둔다. 2번 이동 변기는 대상자 왼쪽에 둔다. 3번 이동 변기는 휠체어와 90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의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뒤에서 서서 허리를 지지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오른쪽 편마비였으니까 휠체어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 주셔야 되죠. 이동변기는 휠체어와 약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놔주시면 되고요. 네, 건강한 손을 잡으셔야 되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대상자 앞에서 수행하십니다. 네, 다음 문제요. 자, 5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아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했으나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가? 네, 1번 손잡이, 네, 2번 발받침대, 3번 잠금 장치 고정 볼트, 4번 바퀴 손잡이, 5번 시트. 네, 정답은 3번이죠. 잠금장치 고정 볼트. 네,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 보시고, 근데 공기압을 확인했으나 지금 공기압이 정상이라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잠금장치 고정 볼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뒷주머니에 스패너로 꺼내서 예, 고정 볼트 좀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네.
53번 올바른 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조작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정식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푼다. 2번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근다. 3번 휠체어를 펼 때 잠근 장치를 잠근다. 시트를 편다. 팔걸이를 펼친다. 손으로 조작한다. 4번 휠체어를 접을 때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5번 이동시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쪽으로 밀어 잠근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궈둔다. 네, 사실 다른 게 많이 헷갈리시더라도 2번은 정확하잖아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만들면서 사실 조금 헷갈렸던 문제인 건데, 자, 일단 보시면 고정식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푼다. 예, 바퀴 쪽으로. 그러니까 바퀴 반대쪽이 아니라 바퀴 쪽이에요. 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동작을 좀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고정식 휠체어, 이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퀴 쪽으로 밀어 잠근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게 표준교재에 있어요. 437에 가시면. 꼼꼼히 쫙 읽어보시면 그대로일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살짝 바꾼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 자, 휠체어를 펼 때. 자, 1번,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거부터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죠? 그렇죠. 팔걸이를 펼친다가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시트를 편다. 이 순서는 정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접을 때도, 예, 우리 휠체어 접을 때도 잠근 장치는 잠근 상태에서 보관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동시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쪽으로 밀어 잠근다. 네,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 풉니다. 자, 위 아래 내용이 지금 거꾸로 바꾼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잠글 때, 풀 때, 예, 바퀴 쪽인지 바퀴 반대쪽인지 그것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헷갈리시다면 저는 또 한 번으로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표준교재 페이지를 드렸으니까 책을 한번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었지? 라고 선생님들이 한 두세 번만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4번. 노인장기 요양급여 복지용구 중에서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은 목용 리프트. 제 글씨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가끔 글씨가 있는 것도 있고 글씨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문제에 보시면 여기는 있는 문제로. 자, 2번은 전동침대. 3번은 수동일체예요. 네, 4번은 이동욕조. 5번은 요실금 팬티. 자, 이 중에서 구입품이라고 물었으니까 답 바로 찾으셨죠? 요실금 팬티. 네, 자, 우리가 구입 또는 대여가 되는 게 있어요. 육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그다음 구입 품목, 대여 품목. 여긴 항상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문제를 내기도 해요. 구입 고르세요, 대여 고르세요. 또는 뭐냐면 예, 이렇게 글씨, 그림 딱 빼고 글씨만 쓰고 구입 고르세요, 대여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은 하나 정도는 꼭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55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조리 방법으로 온 것은 1번 생채나 겉절이보다는 소금에 절이는 배추김치를 이용한다. 2번 국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제공해야 나트륨을 줄일 수 있다. 3번 육류는 결과 같은 방향을 자른다. 결과 같은 방향, 그죠? 그 다음 4번에 쌈장에 데쳐서 으깬 두부를 넣으면 저염 쌈장을 만들 수 있다. 5번 생선 조림에 콜라를 활용하면 칼슘을 강화시켜 비린내를 줄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저염 쌈장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소금에 절이는 배추보다는 네, 생이 낫죠. 왜냐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물은 다 아시다시피 국물보단 건더기가 좋고요. 육류는 결 반대 방향으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선조림에 우유를 활용하셔야 칼슘을 강화하면서 비린내를 주고 염도를 낮출 수 있어요. 콜라가 아니라 우유였습니다. 자, 56번.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 5잔 이하로 수분 섭취를 줄이게 한다. 2번. 생과일 섭취 대신 과일 통조림 섭취를 권장한다. 3번.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친 저잔여 시기를 섭취하게 한다. 4번. 우유나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제한한다. 5번.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 견과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되죠. 네, 하루 6잔,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게 하셔야 되고 생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도정을 많이 거친 저잔여 시기를 먹게 되면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은 통곡
식용유 섭취를 권장하는 거고요. 우유와 유제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57번 대상자의 의복을 세탁 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가 막 그친 맑은 날은 의류나 침구에 바람 쏘이기 적합하다. 2번 면섬유를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둔다. 3번 서랍장에 방습제를 넣으면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번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보관 용기의 아래에 둔다. 5번 방충제는 종류가 다른 방충제와 함께 사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섭증에 방습제 넣어주면 스키 차는 거 방지할 수 있죠. 비가 막 그친 지면에 스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날은 바람을 쏘이는데 적합하지 않고요. 자, 방충제를 넣어주는 제품은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은 천연섬유죠. 자, 우리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예, 이걸 아래에다 두시면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위에다가 두시는 거를 추천하는 거고요. 다른 방충제와 함께 사용하시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옷감이 변질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58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앤다. 2번 약물을 복용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중단하게 한다. 3번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변화를 준다. 4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요양보호사가 도와준다. 5번 요양보호사 시간에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이 될 만한 물건 없애주셔야 되죠. 위험한 거와 위험한 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돌봄자가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 일단 다 예,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약물을 복용해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쵸? 네. 일단 새로운 환경을 아니요. 새로운 환경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도 충분히 치매 어르신이 하실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만의 일정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 거죠. 5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묽은 음식에 사례가 걸리면 걸쭉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내어놓는다. 3번 텔레비전은 켜고 식사하게 한다. 4번 식탁에 앉으면 생선 가시를 제거해 준다. 5번 사발보다는 접시를 이용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묽은 음식에 살이 걸리면 조금 되직하게 걸쭉하게 제공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주셔야 되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에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건 다 꺼주셔야 되고요. 네, 식탁에 앉으면 생선가시를 아니요 미리 제거를 해주셔서 앉으신 바로 식사할 수 있게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과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야 할 일을 두세 가지씩 제시한다. 2번 운동실조증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샤워가 안전하다. 3번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있는 옷을 제공한다. 4번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만져보게 한다. 5번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면 겉옷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쵸? 그릇에 물을 떠서 만져보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씩만 제시해 주셔야 되고,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샤워는 서서 하시는 거니까 낙상의 우려가 있겠죠?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장식이 가상인데 현실과 가상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신다면 속옷부터 순서대로 맨 위에 속옷을 놔주셔야지만 위에 있는 것부터 안으로 넣어서 순서대로 옷을 입으실 수 있겠죠. 61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번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4번 채소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시켜 놓는다. 5번 유리로 된 물건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약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해 주셔야 되죠. 예, 채소 모양의 자석은 대상자가 입으로 넣어서 현실과 가상 구별이 안 돼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다 치워 주셔야 되고요. 유리로 된 물건은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62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2번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제공한다. 3번 낮에 조는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면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집중해야 할 일은 취침 전에 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책과 같은 운동화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저녁 식사 후 커피나 술은 제한해 주셔야 되고, 자, 낮에 조는 경우에 말을 걸어 잠깐 깨워주셔야 되고요. 공복감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침전에 집중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63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유황보살을 꼬집고 주먹으로 치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신체적 구속을 통해 멈추게 한다. 4번 중단하라고 큰 소리로 지시한다. 5번 이를 그만하겠다고 경고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떤 이유를 묻는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신체적 구속이요? 그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2번 낙상 방지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제지한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종이접기를 함께한다. 4번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5번 취침 전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종이접기, 주의환기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지요. 65번 치매 중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 주제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2번 그 혹은 그 사람과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3번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4번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시면 안 돼요. 예, 그다음 인칭 대명사보다는 정확한 명사나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해 주셔야 되겠죠? 66번 핸드폰, 달력, 노트의 약속 일정, 기억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건망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지자극 훈련은 1번 손가락 낭독해, 2번 물건 보며 해상하기, 3번 날짜 계산하기, 4번 한경 수정, 5번 인사말 따라하기. 네, 정답은 4번 환경수정 이야기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어떤 가정 환경의 수정을 통해서 독립성과 활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핸드폰 달력, 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중심의 대상자 중심의 환경을 좀 제공해주는 방법이죠. 네, 이거잖아요. 그쵸? 네, 제가 지금 만든 거. 그래서 어떤 일정 약속이나 기념일 표시 뭐 이런 것들을 네, 설치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거, 가정환경 수정. 이렇게 인지학 훈련은 사실 이것도 10회차 매번 나왔습니다. 거의 문제를 인지학 훈련 문제 10개를 다 낸 것 같은데 이렇게 각자 대상자의 상태 단계마다 이러이러한 인지학 훈련하면 어떠한 거가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인지 영역들을 다 써놨거든요.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쇼츠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도 조만간 요 내용도 쇼츠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67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와 인지자극 훈련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방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요리 관련 활동을 제한한다. 2번 점심 먹고 오후에 기분이 좋으면 활동을 오후에 배치한다. 3번 대상자가 익숙해하는 물건은 버리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 4번 어려운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5번 실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점심 먹고 왜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때 활동을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주방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요리 관련된 활동하기 좀 어렵습니다. 과거의 환경이나 직업을 고려해서 활동을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변화가 또 생기면 불안을 느끼는 수행 능력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익숙한 걸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간결한 말로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실수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자, 68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법은 1번 경청, 2번 라포 형성, 3번 침묵, 4번 공감, 5번 말하기. 정답은 4번입니다. 네.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이런 느낌이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 공감이었습니다. 자, 69번. 다음 상황에서 명보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자, 대상자, 오늘 아침 죽은 맛이 없어. 나 죽 싫어하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건데. 자, 명보사 1번. 치아가 안 좋으셔서 당분간은 드셔야 합니다. 2번, 죽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드셨다니 걱정이 되네요. 3번, 맛이 없어도 건강 생각하셔서 드세요. 4번, 배가 고프실 텐데 괜찮으세요? 5번, 제가 다른 음식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나전달법이니까요. 단계가 있죠. 상황, 예, 영양, 느낌, 바램. 늘 말씀드려요. 영어 수렴에서 바램은 출제하지 않는다고.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네, 죽이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죽이 입맛에 안 맞으셔서 못 드셨다니. 예. 그게 나한테 오는 영향, 느낌,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르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 영향, 느낌, 바램. 요 순서들을 좀 머릿속에 나전달법 하면 딱 떠올려 주시고, 거기에 맞게 네,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어르신. 이런 느낌인 거죠. 70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둔다. 2번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는 반복 설명한다. 4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알게 한다. 5번 여기저기 등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 두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 대상자 소통법이죠. 이미지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촉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기저기와 같은 지시 대명사보다는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 다음과 방법으로. 이렇게 같은 이 문장에서 계속 오타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는 이 문제죠. 정면에서 다가가 노인의 시야에 들어간 다음에 말을 건다. 대화 및 표현의 이유를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부정적 명령어, 모멸감, 질책 등은 하지 않는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4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 5번 시각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소통법이에요. 네. 요건 넘어갈게요. 7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야단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가지기, 좋아하는 활동을 증가하여 우울한 생각을 전환하기. 1번 초조행동, 2번 배설행동, 3번 우울, 4번 배회, 5번 공격성.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요거 책이 개편되면서 제가 추가로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치매로 인해서 어떤 우울증을 유발한 경우, 신경퇴행적 변화 나타나는 기분 증상, 치매 증상을 자각할 경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울로 많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기에 답이 있죠? 네, 이런 상황에 치매 대상자 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73번.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꺼두어야 한다. 2번.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익히지 않아도 된다. 3번. 요양보호 대상자는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이해한다. 4번. 재난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5번. 자신의 안전보다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켜두셔야지만 현재 상황의 최신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고요.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익혀두셔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은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긴급 상황을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대상자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74번. 감염 예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면역 저하자와 접촉해도 상관없다. 2번.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은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한다. 3번.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킨다. 4번. 상처는 완전히 멸균된 방식으로 드레싱한다. 5번 몸의 탈출구인 코, 입, 눈, 피부, 비뇨, 생식기, 항문은 미생물이 빠져나오는 곳으로 청결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상처는 완전히 멸균된 방식으로 드레싱 해주셔야 되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면역 저하자와 접촉하시면 안 돼요. 네, 접촉을 삼가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감염이 의심되면 물건은 다 소독을 해주셔야지 되겠죠. 세척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성실히 따라주셔야 되고 몸의 탈출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 감염성 질환인 독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2번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소화기 질환이다. 3번 5월에서 8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4번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면 독감 재발이다. 5번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감염은 시작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바이러스는 맞는데요. 급성 소화기가 아니라 급성 호흡기 질환인 거죠. 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권장합니다. 그리고 병이 회복될 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 재발이 아니라 폐렴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은 시작됩니다. 76번.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경련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항경련제를 빨리 먹인다. 2번 입을 벌리고 손수건을 물려준다. 3번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둔다. 4번 대상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준다. 5번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몇 분 정도 유지가 됐고, 그죠? 예. 그 시간표면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5분 이상 지속되면 진짜 응급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경련 중에는 먹을 것을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혀나 입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수건을 물려주시지 않으셔야 되고, 붙잡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붙잡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침이 기도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이 발생시키지 않게 막아줄 수 있죠. 77번. 산책을 하던 중 넘어져서 손목골절이 의심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손목의 모양이 같다. 2번 통증 부위에 부종이 나타난다. 3번 손목은 움직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4번 외형상 변형이 보이지 않는다. 5번 노출된 골편이나 뼈가 없다. 답은 2번입니다. 통증 부위에 부종이 나타난다. 자,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골절이 의심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골절을 의심할 수 있어요. 불편함이 없다가 아니라 불편해요. 저거 못 움직이게. 외형상 변형이 보이는 경우도 골절의 증상입니다. 노출된 골편이나 뼈가 있다면, 네, 이 또한 골절의 증상 중 하나인 거죠. 자, 78번. 대상자가 통증이 심하다며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구토를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혀준다. 3번 먹다 남은 약은 폐기한다. 4번 복용한 물질의 약을 가지고 병원으로 간다. 5번 우유를 마시게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복용한 물질의 약을 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셔야지만 돼요. 네. 음료수 뭐 이런 거 먹을 거 절대 주시면 안 되죠. 1번, 5번. 네. 그 다음에, 고개를, 그냥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빨라요. 먹다 남은 약은 들고 가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79번.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저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 확인하셔야 되죠? 네. 그런데 의식이 없네요. 그럼 도움 요청하셔야 되죠. 저기 아무개 누구시는 119에 신고해 주시고 또 누가 더 있으면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요? 호흡 확인합니다. 예. 눈은 가슴팍 올라가셔야 되고, 예, 여기 뺨 쪽에서는 코나 입에서 예, 숨 쉬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에 들어갑니까? 가슴 압박 시행에 들어갑니다. 네. 표준교재가 좀 개편되면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준교재 개편된 순서대로 저는 문제를 지금 출제한 거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가 막대기를 두고 휘두르면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친다. 왜 그러냐고 돌봄자가 묻는 말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봐 라고 대답한다. 1번 아무도 없는데 무엇이 보이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 3번 왜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4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원, 감정을 수용하며 인정해주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같이 먹자고 한다. 네, 정답은 5번인 거죠. 이거 여러분이 사례 문제 사례 영상 보셨죠? 거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막대기 들고선 저리 가 이렇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봐. 자, 그걸로 문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얘 답은 네, 이거죠. 일단 인정해 주셔야죠. 뭐가 있어 있기는 누가 있는데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왜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헛것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환기법으로 관심을 딴 데 돌려주셔야 되고 예, 요게 공통이죠. 모든 문제행동 심리의 적절한 대처법으로 자, 80번 같은 문제는 예, 제가 요거는 인지를 못 잡은 거예요. 예측을 제 예측을 벗어난 거죠.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네, 실기에서 놨다 맞췄어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내비뒀는데, 문제 상황별 사례가 분명히 출제를 하긴 할 건데, 단원이 맨 끝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치매의 문제에서 지금 같이 내고 있대요. 80번이, 예, 심폐소생술로 끝나는 거 보니까 응급처치 문제가 80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문항의 번호만 다를 뿐, 거기까지는 제가 국시원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0번에 났으니까 여기 잘 풀어보시고 치매 파트에서 나왔을 때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너울샘 요양보호사 10회차 마지막 해설이 끝났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예. 예, 조금 힘들게 왔어요. 좀 빨리 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바쁜 제가 최고로 바쁜 해를 올해 보내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요. 그래서 예, 빨리빨리 못해서 조금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은 감사이면서 또 다른 희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저는 또 다음에 일을 해놓은 게 있어서 또 문제 해설로 조만간 5월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